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공시 일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증자 일정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공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했죠. 아직 증권신고서 공시를 하진 않았지만 주요사항 보고서 형태로 결정 내용만 공시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공시를 하면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주요 일정 정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신주 8,287만 2,900주를 발행합니다. 채무상환 목적으로 7천억 원, 기타 자금 8천억 원, 총 1조 5천억 원 모집 총액이고요. 시설 자금이 아닌 유상증자의 경우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죠. 일단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주주배정이라는 것은 결국 두산 대주주들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 등의 이제 유증 참여 비율이라든지 증권 신고서를 공시가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 주주 자격으로 유증에 참여하시려면 12월 29일 수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주식을 보유 또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22년 1월 3일입니다. 월요일이죠. 따라서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전날 21년 12월 30 목요일은 권리락일이 되고요. 참고로 12월 31일 금요일은 주식이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락 하루 전날 12월 29일 수요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야 구주주 자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9일 수요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 기점에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구주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유증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권리락일이죠. 12월 30 목요일부터는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유상증자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12월 30일 보유하신 주식을 전량 매도하셔도 신주인수권 받습니다. 하지만 12월 30일 목요일부터는 두산중공업 주가가 기준 주가로 하락하여 거래가 되죠. 얼마나 하락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29일 수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계산식이 궁금하거나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주주 자격으로 얼마나 청약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제 신주 배정 주식수가 한 주당 0.127367704,8주입니다. 따라서 기존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었다면 12주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고요.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사주 조합의 20% 법률에서 정한 상한 한도까지 우선 배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초과 청약도 가능하죠. 초과 청약 살펴보면 신주 한 주당 0.2주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예시로 드렸던 100주를 갖고 있었다면 12주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고 12주 곱하기 0.2주, 2.4주가 되겠죠. 결국 12주 플러스 2.4주는 14.4주고요. 초과 청약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최대 청약 수량입니다. 하지만 1주 미만은 절사하기 때문에 결국 14주를 최대 청약할 수 있습니다. 꼭 14주를 받는 건 아니고 구주주 자격으로 12주는 받지만 나머지 2주는 초과 청약분이죠. 실권주라든지 단수주가 발생할 경우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은 이제 신주 인수권 상장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주주 자격이 되시면 유증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라면 꼭 지분 늘리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 돈이 없다는 분들,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꼭 매도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 권리락일이 되면 권리락 전일, 권리부종가죠. 대비하여 하락하여 기준주가로 거래가 됩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유증으로 늘어난 주식수만큼 희석된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여 권리락 이후 주식을 매수하시는 분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아무튼 권리부종가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손실분을 신주 인수권으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유증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꼭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은 2022년 1월 21일 상장하고요. 27일까지만 오후 영업일로만 거래가 됩니다. 상장일이 되면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계좌에 R이라는 이름으로 신주 인수권이 생기고요. 일반 주식을 거래하시듯 쉽게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만 생깁니다. 일단 구주주 자격이 되시면 유증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주주 자격이 되시면서 유증을 받겠다, 참여하겠다, 청약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주 인수권 거래일에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신주 인수권이 있어야 구주주 청약일에 유상증자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청약하실 때에는 청약증거금 100%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주식을 매수하시듯 생각하시면 됩니다. HTS, MTS에서 유상증자 검색하시고 청약할 수 있는 창이 뜨면
거기서 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주 인수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신주 인수권 가격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의 대략 30에서 60%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되겠죠. 따라서 신주 인수권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이 현재 두산중공업 본주보다 낮다면 신주 인수권의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수요가 몰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은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7일 결정됩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일은 22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고요. 따라서 확정 발행가액이 결정되기 전에 신주 인수권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야 할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입니다. 1차 발행가액은 21년 12월 28일이 기산일이니까요. 28일 확정합니다. 신주 인수권 거래일 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발행가액입니다. 더불어서 최종 확정 발행가액은 22년 2월 7일 결정되는데요. 결정 방법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더불어서 추가로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 가중산술 평균 주가의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렇게 비교하는 법률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이 해당이 되려면 해당 일에 주가가 급등해야 적용될 수 있는 상당히 예외 조항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가액으로 결정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신주 인수권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신주 인수권 가격 플러스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 는 두산중공업 주가 공식으로 거래를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서 신주 인수권 거래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상한가, 하한가 거래 제한 폭이 없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거래가 안 됩니다. 정규 거래 시간으로만 가능하고요. 주문 가격을 직접 입력하시면서 주문가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주주 청약일은 22년 2월 10일부터 11일 이 영업일간 진행하고요. 기존 주주들로 초과 청약으로도 신규 발행 주식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실권주 일반 공모형 청약이 진행됩니다. 일반인 분들도 청약할 수 있는 것이죠. 일자는 22년 2월 15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일반 공모, 일반인 분들이 이제 청약했음에도 실권주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공동 대표 주관사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업 증권회사들이 자기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돈 주고 산다는 뜻이죠. 인수 후에는 장내 매각합니다. 따라서 실권주가 많다면 빠르게 주가가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실권주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대부분 위에서 살펴봤지만 우리사주 조합분이 있었죠. 우리사주 같은 경우에는 강압 아닌 강압 같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결국엔 핵심은 구주주 청약에서의 분위기가 유중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거고요. 더불어서 실권 수수료를 살펴봤지만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고요. 예정 발행가액은 18,100원입니다. 지난 종가가 23,050원으로 마감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주가가 11월 9일부터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발행가액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공시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